부분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리를 할 건데, 쌤이 우리가 문장을 알아도 독해 문장 속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실컷 공부를 했는데, 문법은 문장 안에서는 어떻게 뭐 짧으니까 대충 되겠지만, 독해할 때 우리가 문맥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어떻게 내가 해석해낼 건가, 그거를 문장을 보는 눈도 이제 우리가 길러줘야 되는데, 그거를 쌤이 우리가 독해 수업하면서 하는 용어들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독해 문장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긴 거, 짧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는 눈, 그거를 위해서 쌤이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사실 우리가 뭐 선생님들이 일반 학원에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학원 선생님들이.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엄청 많으시고, 가르치는 것마다 본인들이 어떤 소신들도 있으실 거고. 근데 이제 쌤은 나름대로는 모든 내가 영어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서 이렇게까지 하게 된 거는 쌤이 나름대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영어 공부도 6년 정도 항상 우리 영어를 고등학생은 하루에 적어도 2시간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야, 수학은 3시간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매일 해왔는데, 쌤이 스스로가 독해, 문법도 공부를 하고, 그때 당시에 쌤 전에도 얘기했지만 문법 공부라고 하는 부분이 문법책이 되게 많기는 했지만, 보통 고등학생이다라고 하면 보는 책이 맨투맨. 근데 부모님한테도 한번 여쭤보면 성문을 다 봐야 되지 않나? 남들이 다 성문 보니까 성문을 봐야 되지 않을까? 성문 기본 영어, 성문 종합 영어 이런 식으로요. 다. 근데 쌤이 나름대로도 뭐 종합까지는 보지도 않았어요. 종합도 뭐 크게 그게 성문 기본 영어, 성문 기초 영어, 어떻게 보면 성문 기초 영어가 좀 더 나을 수도 있었던 건, 우리가 정석책처럼 그만하고 성문 기초는 또 좀 더 얇았고요. 그게 오히려 용어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잘 되어 있었어요. 근데 성문 기본 영어 같은 경우는 뭐 투부정사다, 중명사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한 페이지에, 이게 만약에 한 페이지면 여기 위에 요만큼만 문장을 이렇게 문장 몇 개 놔두고 문법 설명을 살짝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는 문장 연습이 오히려 되어 있는 거죠. 이 문법에 무슨 용법이 있고 또 어떻게 해석이 되고 이런 내용보다는, 너희들 성문 지금 요즘도 그렇게 나오나 모르겠는데, 한 페이지는 그 예문 전부. 그러니까 여기 또 그 다음 페이지 문제를 그냥 푸는 거야. 또 중문, 아주 짧은 문장, 한 뭐 3문장 정도 있는 걸 가지고 문제 푸는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뒷문장 가지고 문제 푸는 거. 이게 하나의 챕터인 거예요. 근데 그걸 풀어가지고 어떻게 문법이 정리가 될 수 있어? 쌤 봤을 때 그거는 장점은 뭐냐면, 이번에 투부정사 요 내용을 뭐 조금은 설명했으니까 투부정사를 이용한 어떤 문장 연습 정도? 그 정도의 어떤 뭐 활용하는 거, 그런 거는 괜찮을 수 있겠다. 근데 이 성문 종합 기본을 보고 문법을 내가 어떻게 더 세밀하게 한다?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남들이 다 보니까 다 봐야 되는 줄 알고 이제 보는 거고요. 오히려 맨투맨이 얘기하는 것처럼 설명이 그냥 쭉 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그 5권의 맨투맨 기본과 맨투맨 5권의 맨투맨 종합 책들이 지금 너네 문제집 우리가 메타그램으로 본다면 그런 거, 그 정도 두께, 독해도 있고 문법도 설명되어 있고, 쭉 읽으면 이해가 되니까 그렇구나 이 정도만 아는 거지, 내가 어떤 체계를 명확하게 세울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문제 정도는 풀 수는 있을 정도로. 근데 그런 걸 본다고 해서 내가 독해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본인 스스로가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독해를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뭔가를 세워놓지 않는다면, 기존에 본인들이 배웠던 방식으로 나도 그렇게 가르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는 내가 문법도 다 배웠고, 그 다음에 단어도
외우면서 단어도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는데 정작 문장을 봤더니 모든 문장이 다 해석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지. 그러면 그 문장을 내가 배운 문법을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문장을 해석해낼 수 있을까? 그게 바로 구문에 대한 이해, 구문 독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영어,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까지는 그나마 조금은 독해 지문이 그래도 어느 정도 무슨 말인지 알겠고 해석이 어느 정도 좀 돼가지고 문제는 풀겠는데 이제 고3이 됐을 때는 굉장히 괴리감이 딱 생기는 거죠. 해석도 안 되고 내용도 잘 이해 안 되고. 그래서 예전에는 수능 특강이 요즘 연계가 이제 뭐 수능 특강 연계가 거의 없다고 했죠. 서울 지역에서는 그 교육 여건이 이제 좋으니까 학원들도 많고 좀 괜찮지만 전국으로 봤을 때 이건 교육 불평등이다. 이거 이대로 수능은 불평등한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 균등 전형도 있고 수시도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영어만이라도 교육열을 좀 줄이기 위해 가지고 수능이랑 연계될 수 있도록 수능 특강, 수능 완성, EBS 교재 이거를 70% 연계시키자. 그러니까 그 지문이 그대로 우리가 뭐 수능에서 나오도록 만들자. 문제만 조금 다르긴 하지만 지문은 그래가지고 그때 그 시절에는요 영어를 공부하기보다는 어차피 해석 잘 안 되고 하니까 한글 해석된 거를 달달달 외워서 시험 치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럼 2, 3등급은 나올 수 있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 한글만 외우고 있다고. 그거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만큼 3학년 내용이 그렇게 한글을 읽어도 근데 무슨 말이야? 라는 것들도 있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선생님 같은 경우 복잡한 문장이 나왔을 때 분석이 되지만 해석을 하려면 또 이게 배경 지식도 깔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또 쌤이 문과예요. 나는 뼈저리기 문과입니다. 그래서 이과 과학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근데 만약에 뭐 지구 공전 자전 이런 것만 나와도 머리 아파. 뭐 인류 그러니까 뭐 운동의 법칙 뭐 이런 거 만약에 있잖아. 이과생 운동의 법칙에 대한 것도 뭐 그다음 공전 자전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그냥 쫙 머릿속에 알고 있는 친구들은 해석이 잘 안 돼도 이거 운동의 법칙이네? 만류의 뭐 법칙이네? 이렇게 만약에 알면 해석이 안 돼도 그 내용 전체가 파악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이 쉽게 되는 건데 내가 해석이 어느 정도 우리 말로 맞춰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말이지 돼버리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배경 지식도 상당히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에요. 영어를 내가 잘하겠다, 내가 영어를 되게 잘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일단 문법은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문법이 어렵다고 하지만 쌤이 지금 우리가 봤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몇 년 동안 내가 영어 문법도 하나도 몰랐는데 내가 2달 과정을 했는데 잘 외웠다면 이 정도 외우면 되겠구나. 그거를 지금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진짜 그것만 하면 되는 거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2달 동안 내가 열심히 잘 듣고 잘 외우면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문법은 별거 아니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거를 이제 문맥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건 한 문제집 한 2번 정도만 풀다 보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독해가 오히려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독해는 해석이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해석이 돼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적인 감각을 타고난 친구들은 영어 공부가 조금 덜 돼도 수능은 좀 칠 수 있는 거죠. 왜요? 독해가 거의 대부분이니까요. 듣기 빼고는. 어떻게 끼워 맞춰서 느낌으로 느낌이 왠지 느낌이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푸는 거잖아요. 그 느낌 진짜 필요해요. 근데 문법에 갖다 대고 문법을 감으로 푼다? 이거는 아닌 거죠. 그때 감이란 얘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비슷하게 이거를 지금 이걸 생각해내는 거지. 왠지 느낌이 이거 이런 걸로는 문법은 설명하면 안 돼요. 왜냐면 문법은 규칙이라고요. 우리는 규칙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흐트러짐이 없는 거야. 우린 그래서 규칙을 제대로 알면 문법은 쉽다는 거죠. 그게 이제 독해 지문에서 배운 문법이 해석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냐? 도움이 되는 문법들이 있는 거죠. 해석할 때. so that 보면 to, so that 붙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독해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불어 표현에서는 사실은 우리 이제 우리 학원에 오신 선생님 처음에 이제 오시면 선생님이 우리 학원에 오신 선생님들도 역량들은 충분히 좋으신 선생님이 이제 뽑는 건데 문제는 기존의 학원들에서는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수업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100%로 봐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 학원에는 쌤도 나름대로의 어떤 독해를 그 선생님 갖고 있는 역량 플러스 우리 학원에서 또 추구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심어주기 위해서 항상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으로 이걸 항상 뽑아줍니다. 구문 독해 편을, 부록 편을.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 스스로도 문장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 문장을 어떻게 좀 쪼개 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은 앞에 다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한 거고요. 용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자, 너희들이 지금 1번 문장 같은 경우가 이제 주어의 조건이라는 말은 독해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고요. 쌤은 문법하면서 간간히 얘기했잖아요. 문장의 주어가 누가 될 거냐. 그거. 왠지 누가 문장의 주어가 된다 그랬지?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는 자격. 일단 그렇지. 그거 기억해야 돼. 너 지금 모의고사에 또 나올 수 있다고. 어법 모의고사 문제 풀다 보면 지금 동사의 수일치 엄청 많이 나왔잖아. 지금 너네 얼마 안 했는데도 엄청 많이 나왔죠? 앞으로도 엄청 나와요. 왜 엄청 나온다고? 연우야? 왜 엄청 나와? 1시에 와도 졸리는구나. 1시간 늦게 와도. 애들이 틀리니까요. 자꾸 틀리니까요. 왜 자꾸 틀리냐고. 해석을 해서 주어 잘못 찾아낸 거. 해석해서 찾지 않아도 된다고 주어는. 물론 너희들이 얘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그걸 알 필요는 있어요. 어쨌든 문장 맨 앞에 혼자야. 이 말이 왜 나왔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도 그 명사잖아요. 걔가 맨 앞에 있다고 in 서울 이렇게 맨 앞에 나왔어. 서울은 고유 명사예요. 근데 만약에 문장 맨 앞에 명사 이렇게 해버리면 서울이 주어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 주어가 될 수 없잖아요. 왜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필수 성분이 아니라 무슨 요소니까? 제외할 요소니까 주어가 될 수 없어서 혼자 나온 단독으로 한 명사류가 주어가 된다는 생각은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근데 그냥 명사가 아니라 또 뭐가 있는 거예요? 명사류라고 했죠. 우리가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왜 길어져요? 우리가 명사라 그러면 명사는 한 단어인데 명사류라고 하면 2단어 이상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사 상당 어구 걔네들이 주어에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목적어에 올 수도 있고 보어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어 얘기를 하니까 얘네들이 주어로 왔을 때 수일치를 어떻게 시킬 거냐를 지금 선생님 좀 얘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명사 구, 자 구의 정의가 뭐였더라? 역할 할 때 그 속에 주어 동사가 있는 경우, 주어 동사가 없는 경우예요. 그게 명사 구예요. 그럼 명사 구는 첫 번째 뭐가 있다? 부부정사. 두 번째는 동명사구. 세 번째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자, 얘네들이 주어 자리 나왔다. 그러면은 여러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항상 무슨 취급한다는 거야? 단수 취급한다는 걸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명사절이 쌤이 6개 정리해줬잖아요. 자, 명사절 척절 첫 번째 뭐가 있다? 접속사 액절. 두 번째는 접속사 if나 whether절. 근데 if는 주어 자리는 못 옵니다. 주어 자리는 if 절은 못 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문사 절.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왓절. 관계대명사가 명사절 된다 그랬지. 다른 관계대명사는 뭐가 되는데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 되는데 what만 앞에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다른 관계대명사랑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what을 쓸 거냐 that을 쓸 거냐라는 문제, 근데 기출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어요. 그게 관계대명사라면 선행사의 유무를 통해서 확인한다고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공식 그 what 동사 이런 거 있죠? 그 공식 반드시 기억해줘야 돼. 선생님이 지금 항상 얘기하지만 여기서 수업 시간에 정리해준 내용들은 문맥 속에서 선생님이 엄청난 많은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어떻게 보면 중학교로 본다면 몇십 년 되잖아요. 강의를 한 25년 정도 했으니까요. 그 동안에 많은 문장들을 봤을 때
그 통계를 보고 정리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걸 믿고 바로 적용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메타그래머를 모르는 애들은 불쌍한 거거든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 메타그래머를 학생들이 안 봤으면 하는 거죠. 왜요? 선생님 본인들만 보고 학생들 안 봤으면 좋겠다. 쌤이 그 예전에 우리 학원에 3년반 계신 선생님이 계셨는데 대치동에서 교습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쌤이 이제 이 책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특강을 뭘 하면 좋겠냐 이제 쌤한테 자꾸 이렇게 문의가 오면 이거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메타그래머를 가지고 하고 워크북도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공부시켜라 이러면 어머니 안 보내실 텐데 학원에 이러시는 거지. 그 얘기는 뭐야? 여기 답이 다 있으니까 혼자 공부시킬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큰 엄청난 팁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이게 굉장히 귀중한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계속 이해를 하니까 자기가 쓴 거니까 그런 건가? 그게 아니고요. 선생님은 이 책을 쓸 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많이 안 팔리면 상관이 없어. 근데 앞으로 만약에 그렇다고 외부에 팔리는 건 상관이 없어. 만약 이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이와 원장님을 봤다면 이 경제 엑셀 노하우를 비법을 공개를 하는 거거든. 근데 이런 건 있지. 자기가 안 쓴 건 사실 안 보일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만큼 여기 안에는 너희들이 모르는 좀 더 한 번 이제 훑어본 거잖아요. 그런 친구들 또 보고 한다면 그리고 나서 또 실제로 문학에서 딱 그걸 적용하는 그 순간 정말 그렇구나. 원장님들은 굉장히 놀라기는 해요.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 어떤 한 원장님은 그랬어. 윌의 그 윌하고 그 미래에 대한 설명을 보고 감탄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쌤이 외부에서 알게 된 원장님인데,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그 종속절 설명을 보시다가 한 가지 너무 아쉽대. 이걸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고 진짜 너무 한 가지 아쉽대. 뭐가요? 명사절에 이게 동격의 접속사를 안 넣은 게 좀 아쉽대는 거야. 자, 내가 너희들한테 동격의 접속사가 무슨 절이라고 그랬죠? 형용사절이라고 그랬죠? 그분이 명사절이 왜 그게 없니? 그게 조금 아쉽다는 거야. 원장님 그 동격 접속사 대절은 형용사절인데요. 아니에요. 명사절이 이러는 거야. 아닌데 원장님 그걸로 구분하는 시험도 명사절하고 형사절 구별하는 시험도 나오는데요. 이러셨어. 그게 쉬는 시간이 있었던 일이거든요. 같이 교육 받는 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하고 이제 갔는데 그분이 그 이후로 그 수업에 안 나타나셔. 우리는 보통 내가 어떤 주장을 할 때는 혹시 내 말이 맞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누가 이렇게 그거는 명사절인데요? 이러면 진짜요? 그럼 저도 이럴 수 있는데 아니라고 하는데 형용사절일 거예요 원장님. 형용사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게 단호하게 명사절이라고 오길 것까지는 없잖아. 그 이후로 그 원장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어쨌든 우리 고수를 알아본다고 믿고 공부를 꾸준히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에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계속 통합해보고 믹스해보고 독해 문장을 보다가 물론 지금 우리가 시험을 칠 때는 독해 문장 빨리 문제 풀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구나. 그래 이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는 공부를 그렇게 해놓는 거고 그렇게 숙지를 시켜놓고 그러니까 독해를 할 때 빨리 문제를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딱 봤더니 없고 주어동사네? 그럼 관계대명사니까 이거는 아주 순식간에 할 수 있는 생각이잖아요. 뭐뭐 거스로 해석하면 되겠구나. 말로는 지금 몇 초 걸렸지만 우리 뇌는 1초 만에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평소에 계속 연습하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선행사가 생략된 관계부사절. 지금 여기 선행사 The reason why에서 이 둘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둘 중 하나 생략했을 때 이 why를 생략했을 때 여기는 the reason이 이제 주어가 될 텐데
요렇게 되면 더 reason화에서 더 reason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선행사가 생략된 관계 부사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주어 자리에 왔어요. 수일치를 어떻게 시킬 거예요? 왜 수일치는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요. 우리가 수일치가 주어가 문장 맨 앞에 혼자 나온 명사류가 주어라고 했는데 이제 그건 알겠어. 진짜 주어가 딱 진짜 단수 명사 또는 복수 명사 이렇게만 딱 나왔어. 이러면 복수네, 단수네 이러겠는데 주어를 찾았더니 얘들인 거야. 또는 얘들인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요. 단수 취급한다고요. 근데 여기 하나가 여기 써놨어요. 왓절은 조금 다릅니다. 왓절만 관계되면서 왓만 좀 조심하면 돼요. 왜 조심하냐면 보세요. what 주어 동사 is냐 are 이렇게 쓰고 보어가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 하는 것은 이거다 하니까 A는 B다지. A equal B면 A가 여기 보어가 복수야. 그러면 A도 뭐가 돼야 되겠어요? 복수가 되는 거 아닐까요? B가 복수를 했는데 이거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 왓절만 비동사의 경우는 보어의 수를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비동사 A 이퀄 B니까. 근데 만약 여기가 일반 동사가 나왔어. 일반 동사가 여러 개가 일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요거는 항상 단수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동사 나왔을 때만 보어의 수를 보고 수일치를 결정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명사에서 선생님이 명사에 주의해야 될 수 이런 거 정리했었잖아요. 그런 것들 오늘 명사 수일치에서 조금 살펴보면 되는 거고요. 수일치는 굉장히 중요하다. 문장 맨 앞에 혼자 나온 명사리가 주어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the number of랑 a number of는 기억해야 돼요. the number of에서 the number은 품사가 뭐가 되는 거죠? 품사가 명사가 되는 거죠. 명사가 the number. 그래서 뒤에 of 뒤에 명사가 복수 명사가 올 거야. the number이. 하지만 the number 자체가 명사기 때문에 주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a number of는 똑같이 생겼어 지금. 얘만 달라요. 근데 a number of는 한 덩어리로서 many가 되는 겁니다. many가. 그래서 주어가 누가 되는 거야? 얘는 many는 형용사니까 얘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위에 거는 of 플러스 명사가 앞에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고. 그래서 얘가 주어니까 동사는 절대로 s를 쓰면 안 돼요. 얘는 주어가 단수니까 s나 es를 쓰는 거고요.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독해 문장에서 형식이 몇 형식까지 있는 거죠? 5형식까지 있죠. 형식을 나누는 기준점, 기준 품사가 뭐라 그랬어요? 동사잖아. 그 동사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5가지가 있는 거죠. 5가지가. 그러니까 뒤에 뭐를 필요로 하냐, 필요로 하지 않느냐에 따라 크게 2가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동사랑 타동사가 있죠. 근데 그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죠? 네. 타동사부터는 목적어가 필요해요? 네. 그러면 1형식과 2형식은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는 자동사도. 대신에 목적어는 필요하지 않지만 보어는 필요로 하는 동사. 그 동사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요? 불완전 자동사. 주어 동사만 있으면 되는 것은 완전 자동사. 보어까지 필요한 동사는 불완전 자동사. 자, 우리가 3, 4, 5형식에서는 목적어가 하나씩은 다 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하나. 잠깐만. 수민아. 그러면 와서 여기 모니터리 가서 금요일 날까지 수민이 끊어놨더라고. 그래서 오늘 자, 그래서 목적어까지만 하나만 있는 거는 이때 하나만 필요한 거 완전 타동사라고 했고요.
목적어를 2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를 2개 필요로 하는 동사를 수요 동사. 그래서 우리가 누구누구에게 이 상장을 뭐 한다? 수여합니다. 수요 동사. 근데 목적어만 가지고 안 되더라. 오늘 보충 설명하는 말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때는 타동사는 타동사지만 무슨 타동사? 불완전 타동사예요. 만약에 이것만 있다면 진짜 뼈대만 있는 거야. 너네 당신이 잠든 사이인가? 그 드라마 있던데 봤나요? 어쩌다가 우리 딸이 막 아빠한테 당신이 잠든 사이를 좀 다운을 받아달라 그래가지고 그래? 그리고 선생님이 조금 보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여자 친구 수지인가요? 수지가 다 치킨을 시켜 먹고 하는 습관이 있더라고. 닭뼈 한 마리를 시켰으니까 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뼈를 다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더라고. 지금 다 있나 없나? 조각이. 그래서 하나가 없대. 그래서 주인한테 막 따지는데. 지금 여기 봐. 얘네들만 있다면 진짜 뼈대만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살을 붙여가지고 문장이 길어지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아까처럼 주어, 문장 맨 앞에 혼자 나온 명사가 다 주어였어. 그럼 주어 다음에 원래 뭐가 나와야 되나요? 동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동사가 안 나오고 다른 애들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나온 다른 애들이 일단 주어 자리 나올 수 있는 품사가 뭐였어요? 명사였잖아요. 명사랑 관계 있는 게 누구예요?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게 형용사라. 그래서 이 자리에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애들이 올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만약에 문장이 복잡해. 그러면은 명사 하나 딱 잡아놓고 걔 주어니까 동사를 잡아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 앞에는 명사를 그냥 꾸며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해석이 그냥 술술 되면 상관이 없는데 길어가지고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배웠던 걸 접목을 시키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형용사 구에는 뭐가 있었는데요? 투부정사 구, 또 전치사 플러스 명사류, 또 분사 구. 분사 구문은 뭐였죠? 분사 구문은 부사 절이 되는 거였어요. 현재 분사 ing를 이용하여서 부사 절을 부사 구로 전환한 구문이 분사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분사 구문이라는 거 우리가 ing가 맨 앞에 나오고 컴마까지 중에서 동사 없이 이렇게 된 구문들이 있잖아요. 또는 반대로 앞에 주어 동사 다 나오고 컴마 다음에 ing 나오고 뒤에 동사 없는 요 구문,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던 부분들이거든. 이렇게 된 부분은 분사 구문입니다. 그래서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도 ing 쓰는 게 맞냐, pp 쓰는 게 맞냐 이렇게 문제도 많이 나오고. 결국은 여기에 나온 건 보세요. 콤마가 있다는 건 얘 없어도 된다는 얘기야. 버려도 된다는 얘기야. 핵심되는 문장, 주절, 이 문장이 얘네들이 크게 영향의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얘는 부사 역할을 하는 거라고. 분사 구문은. 근데 분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분사 역할을 했죠?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야.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형용사 하는 역할이 뭔데요? 명사, 수식, 보어, 자리가. 그래서 분사. 그러면 형용사 절은 2개 이상의 단어가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어. 그 속에 주어 동사. 물론 주관되는 주어가 없지만 원래 없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동사가 있다, 문장이 있다. 그런 형용사 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형용사 절에는 뭐가 있더라? 관계대명사가 있고 관계부사 절자 빠졌네. 여기 있더라는 거. 절 집어넣으세요. 그 다음에는 동격의 접속사 대절 이렇게. 그래서 주어 동사 사이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명사, 뭐 앞에 조동사 나오고 끝에 나온 여기 뒤에서도 이렇게 꾸며줄 수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명사. 얘네들은요 단어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두 단어 이상이기 때문에 명사 앞에서 꾸며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두 단어 이상이 명사를 꾸며줄 때는 뒤에서 꾸며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다 뒤에서 꾸며주는 거예요. 자, 형용사 구나 형용사 절 이렇게 있다. 자, 그래서 자, 위에 거 대신 무슨 대신가요? 위에 대신 우리가 문장을 봤어. 문장 맨 앞에 혼자만 명사 주어지. 네. 동사 어딨어? 대신 일단 동사 아니잖아요? 그럼 바로 묶어라고. 쭉 가서 동사가 여기 있네? 그럼 여기까지 묶고 이렇게 꾸며주면서 해석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그래서 해석을 하면 긴 머리카락을 가진 그 소녀가 너무 귀여워 보여요.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근데 요 대신 명사 대 동사니까 사실은 주격 관계 대명사다. 문법 할 때는 그렇게 하면 돼요. 어쨌든 우리는 주어하고 동사 사이 나온 것을 묶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라고 했다. 이렇게 해석하라고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문장 맨 앞에 나온 혼자난 명사 주어. 주어 다음에 동사 나왔는데 동사 아니네. 동사 앞에까지 바로 묶어야지. 그러면 이걸 앞에 명사 꾸며주자. 내가 좋아하는 그 소녀는 긴 머리카락을 갖고 있어. 이렇게 해석해요. 근데 선생님 어는 쓰면 안 되나요? 쓰면 돼야 안 돼요? 우리 hair는 못 쓰나요? 를 쓴다는 얘기는 셀 수 있는 명사라는 얘기거든요. 선생님이 여기 명사 파트에서 가산명사가 될 수도 있고 불가산명사가 될 수도 있는 경우를 정리해 주긴 했어요. 그건 참고하라고. 문법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도 보면 hair 있긴 해요. hair 있는데 쓸 수 있을 때도 있고 쓸 수 없을 때도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머리카락 한 올 있죠? 이거는 어를 붙여요. 근데 지금 우리 이거는 머리카락 하나에 있는 게 셀 수 없잖아요. 머리카락 못 쓴다고 하지. 평생 못 쓴다. 난 이해가 안 되긴 한데 평생 머리카락 평생 셀 수가 없다고 하더라. 요 안에선 셀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그죠? 세면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다 잘라놓고는 셀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 많대요. 엄청 많은데 그 머리카락일 때는 어를 쓰지 않습니다. 셀 수 없어요. 하나만 할 때는 셀 수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관계부사라고 하는 부분도 자, 문장 맨 앞에 혼자 나온 명사가 주어 다음에 동사 나야 되는데 where는 동사 아니잖아. 그럼 가로 묶어. 어디까지? 동사 앞에까지. 그래서 앞에는 명사를 꾸며주자.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지? 그가 사는 도시 이렇게 되는 거야. 그가 사는 도시가 너무 아름다워.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 근데 만약에 문법 문제에 여기다가 위치를 내놓고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요. 왜 밑줄 쳤어요? 그럼 얘가 맞는지는 이제 확인을 해본다. 문법 문제로. 그럼 어떻게 확인해야 되지? 자, 나영아. 위치의 품사가 뭡니까? 대명사죠. 위치는 대명사죠. 자, 얘는 대명사예요. 관계 대명사일 수도 있고 의문 대명사일 수도 있어요.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대명사야. 그러면 얘가 필요하려면 뒤에 생략된 것이 뭐 아니면 뭐? 주어 아니면 목적어 중에 하나가 생략되어 있어야지만 얘가 필요한 거예요. 접속사 역할은 일단 버리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여긴 주어는 있고요. 근데 leave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야? 어디에 산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디를 산다가 아니고 어디에 산다. 우리가 어디에 하면 우리가 뭘 써요? live in을 쓰고 뒤에 목적어를 쓰잖아요. 전치사 다음에는 목적어 자리니까.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류가 무조건 나와야 되죠. 근데 그 명사류는 무조건 목적어 자리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없어졌네. 그럼 여기 원래 live in이 있다면 얘 맞는데 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관계대명사가 필요한 게 아니구나. 그럼 뭐가 필요한데?
in에 대한 목적어가 없어졌네? 그러면은 요 in which가 되면 되는데 또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장소가 나왔네? 그러면은 where를 쓰면 되겠구나 하는 게 원래 올바른 접근 방법인 거고요. 실제 기출문제를 보면 관계대명사가 와야 되는 문제가 나왔어. 근데 답이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방금 본 것처럼. 그런 경우는 답은 관계부사가 답이에요. 장소가 동사 나왔죠? 그럼 무슨 where 쓰면 돼요. the time이 나왔잖아. 시간? when 쓰면 되는 거야. 보통은 그렇게 무조건 다른 건 아니고 같은 우리가 형용사도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투부정사 쓸래? 동명사 쓸래? 끼리끼리 있죠? 그렇게 끼리끼리 묻거든요. 자, 그 다음 전사 플러스 명사류 그 얘기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가 또 독해를 하면서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나오는 전사 플러스 명사 중에요 of 플러스 명사류가 되게 많이 나와요. of 플러스 명사류가요. 우리가 of 플러스 명사 같은 거 일단 보세요. 문장 맨 앞에 혼자 나온 명사. 이거 봐. 혼자 나온 명사가 주어란 말이야. 주어. 그러면 주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된다? 동사요. 근데 of가 나왔잖아. 그럼 어디까지 바로 묶어? 동사 앞에까지. 그럼 여기 of 플러스 명사잖아요. 무조건 앞에 명사 써줘요.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나오는 것들은 다 무조건 302페이지입니다. 무조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대세스임 대세스임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8가지 얘기했어요. 무조건 우리 기억해줘야 되니까. 영어계의 껄떡쇠. 껄떡쇠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 글쎄 우리가 고등학교 때 교무부장 선생님이 별명이 껄떡쇠야. 우리가 마당쇠 이런 것처럼 껄떡쇠가 뭐냐면 여기저기 간섭 안 하는 데가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다 껄떡댄다라는 말 하잖아요. 껄떡쇠에서 껄떡쇠. 이게 영어계의 껄떡쇠가 대시예요. 안 쓰이는 게 거의 없어. 8개나 쓰이잖아. 자, 우리가 대세스임에서 첫 번째 뭐가 있었어요? 지시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지시라는 말이 붙은 건 이것저것 가리키는 건 지시한다 해서 대명사, 지시 대명사. 그때는 주목보 자리 나오는 거고요. 뜻이 뭐가 돼요? 저것, 저 사람. 근데 지시 대명사로서 우리가 이제 수험생으로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 중2 이런 걸 떠나서 중3, 고등부에서 나오는 수험생으로 받는 문제는 언제 나온다 그랬죠? 무슨 구문으로 빈출된다 그랬죠? 지시대명사에서 무슨 구문으로? 비교 구문으로. 서울의 날씨는 부산의 날씨보다 더 뭐 추워 이런 날씨 쌤이 구문한 거 있잖아요. 쌤은 일부러 예문을 항상 비슷하게 만들어놔요. 그게 예문이라 생각나게. 예문을 계속 바꿔버리면 안 남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예문을 일부러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날씨는 대구보다 더 따뜻해. 서울의 날씨는 부산보다 더 따뜻해. 보세요. 날씨가 몇 번 나왔어요? 2번 나왔나요? 서울의 날씨는 부산보다 더 따뜻해. 1번 나왔죠. 그럼 우리 국어에서는 그 말이 틀린 건가요? 아니요. 오히려 국어에서 서울의 날씨가 부산의 날씨보다 더 따뜻해 이러면 날씨를 2번 했단 말이에요. 이거 별로 안 좋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그걸 생략하는데 원래 없는 게 아니라 서로가 이미 알고 머릿속으로 서로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영어는 명확하게 비교 대상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래서 the weather of Seoul is colder than 부산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국어로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 원래 the weather of가 있어야 됐던 거죠. 근데 여기도 the weather, 저기도 the weather 이거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이 문장 입장을 쓸 때 좀 쪽이 있죠.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쪽이 우리 that은 언제 쓰는 거야? this보다. this는 가까이 있는 거. that은 좀 떨어져 있는 거.
나름 좀 떨어져 있어. 그래서 여기 뭘 쓰는 거예요? that을 쓰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중학교 3학년 이상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근데 얘가 복수면 어떻게 돼요? 복수면 that이 아니라 those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알아줘야 되고요. 지시대명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용사. 바로 뒤에 뭐가 나왔을 때? 명사 나왔을 때. 자, 쌤이 I think that boy is smart. 자, 이거 동사 다음에 that이라고 해서 접속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요? 원래 우리가 I think you are smart. 여기 that. 지금 똑같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똑같은데 이 that과 이 that은 다르다 그랬어요. 왜요? 얘는 명확한 이 형식의 문장이에요. 완벽한 이 형식의 문장. 진짜 연결만 시켜주고 있어. 동사 다음에 that 접속사입니다. 얘도 문장처럼 보이잖아요. 얘 혼자 딱 떨어뜨려 놨을 때, 이 혼자 떨어뜨려 놨을 때 얘를 주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왜 아닌데? 이거 명사면 주어 되잖아? 얘는 셀 수 있는 명사라 가지고 무조건 관사를 써줘야 돼. 어를 쓰든 더를 쓰든. 근데 어는 손 안 되겠죠. 한 소년이 똑똑하다고 생각해. 이 세상 소년이 얼마나 많은데 한 소년이 똑똑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특정하게 뭐 그 소년이 똑똑해 이렇게 할 텐데 이 관사가 없다고요. 왜 없는데? 지시 형용사랑 관사는 나란히 쓸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 that은 뒤에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지시 형용사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접속사는요? 요거 생략되어 있는 상황이야 지금. that 그렇게 써도 틀리지 않아요. 자, 저렇게 지시 형용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요. 부사로서는 무슨 뜻? 그렇게. 누구를 보통 꾸며줄까요? 형용사나 부사. 그렇게 빠르지 않아. 그때 빠르는 그때 빨리 달리지 않아. 그때 fast는 run이란 동사를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동사를 꾸며주는 게 누구예요? 부사입니다. 그럼 부사를 꾸며주는 게 누구예요? 부사죠. 근데 그는 그렇게 예쁘지 않아. 그녀는 그렇게 예쁘지 않아. 그녀는 예쁘다. She is pretty. pretty는 보어잖아요. 형용사. 그러면 그렇게 예쁘지 않아.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 부사. 그러니까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는 경우는 부사로서 그렇게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다?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대신 접속사가 쓰요. 접속사도 종류가 몇 개? 두 개. 자, 두 개. 하나는 무슨 절?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올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완문으로서 어디?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올 수 있는. 요거는 명사절로 쓰이는 접속사. 근데 앞에 여기 명사가 있네. 요런 경우는 뭐예요? 이렇게 꾸며주는 동격의 접속사 됐죠. 우리가 고등학생 이상으로도 여기 밑줄 쳐서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묻는다고요. 여기서 나오는 명사가 냄새가 좀 나는 게 있다 그랬죠? The fact that, the idea that, the belief that, the perception that 앞에 저번 했던 거 그런 애들 어떤 생각, 어떤 믿음, 어떤 인식 이런 것들 물론 뒤에 완문인가 확인을 해봐요. 그때 완문이란 건 뭐랑 뭐가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주어나 목적. 근데 주어가 나왔다? 동사가 비동사예요? 뒤에 볼 필요 없어요. 비동사 뒤에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그죠? 아까 봤던 자동사는 목적어 필요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는 또 관계 부사로도 쓰인다. 그 다음에 이때 가주어 진주어랑 이때 강조 구문. 물론 이때 가주어 그 진주어 대신 접속사는 맞아요. 근데 선생님이 가주어 진주어랑 강조 구문을 구분해서 하려고 따로 그냥 정리를 한 겁니다. 가주어 진주어에서 대신 접속사니까 뒤에 생략된 게 전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강조 구문은요, 한 문장 안에서 it is that 요 틀 이용해가지고요, 한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강조하고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주어를 강조할 수도 있고, 목적어나 보어, 그다음 부사, 전사 플러스 명사, 문장까지. 여기 only when 이런 표현도 나와. 뭐뭐 한 것은 바로 이때뿐이야. 이렇게도 나온다고요. 이렇게 부사가 보어 자리 못 나와, 얘들아. 비동사 다음이 보어 자리라면 보어 자리는 부사가 못 온다고요. 이렇게 부사라든가 뭐 전사 플러스 명사라든가 yesterday 이런 시간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나오면 볼 것도 없이 얘는 무조건 강조 구문이에요. 가주어, 진주어 같은 경우는 it is that 절 물론 완문이기도 하지만 완전한 문장 여기에 보통 형용사가 많이 나온다니까요. 강조 구문은 절대 형용사를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는 이제 그 강조 구문이 비교하는 걸로 해가지고 시험에 출제된단 말이에요. 고등학생에도 가주어, 진주어 나와요. 영어는 중학교 때 다 해놔야 돼. 지금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 이렇게 문법을 이렇게 한다면 중학교 때 문법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독해력도 아이가 되게 똑똑하면 실제로 정말 영어는 주 1회만 해도 되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으시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주 1회를 할 수도 있긴 하지. 근데 얘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만 영어 공부를 한다? 이 아이 역량이 대단히 괜찮으면 일주일에 한 번 해도 괜찮다고요. 근데 다른 공부도 안 돼 있고 영어도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주 1회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근데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해놓으면 안 까먹고 하면 되는데 우리 고3 아이들 중에서는 계속 까먹어요. 왜요? 고3이 제일 늦게 와. 공부 제일 안 해. 근데 등급은 어느 정도 1, 2등급이 이렇게 나오니까 애들이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실제로 질문하면 다 까먹었어.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쌤이 수업 시간에 한 문제씩 시험 본다고 했어. 이제 걔들 단어 시험만 겨우 보고 들어오는 거야.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영어를 해놨으니까 그나마 이제 감각이 갖고 있었어가지고 문제는 이제 풀어내는데 그게 얼마까지 이제 써먹을 수 있겠냐 이거죠. 네, 그렇게까지 하려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 확실하게 외워놓으면 되기는 하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동격의 접속사 여기 하나만 더 볼까요? 아까 얘기하긴 했는데 여기 주어 동사가 나와 있어요. 생각합니다. 무엇을 주어, 비동사, 보어 이렇게 된 건 목적어 자리에 나왔으니까 명사, 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문장면 앞에 혼자 나온 명사류가 주어인데 소문이야, 소문. 그러면 뒤에 무슨 내용이 나야 돼요? 어떤 소문? 어떤 소문? 이거 필요하잖아요? 네. 이거 주어 다음에 동사 나와야 되는데 대신 동사 아니니까 바로 묶어보자고. 어디까지? 동사까지. 여기까지구나. 그럼 여기까지 안에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으니까 완전한 삼형식의 문장이네. 생략된 게 없구나. 그러면 동격의 대신 맞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거고요. 그가 시험에 합격했다라는 소문이 사실이니 증명됐다 이렇게 해석하면 여기 접속사는 접속사인데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독해 문장을 할 때요. 독해 문장을 볼 때 지금 여기에 보면 write라는 단어가 우리가 수동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문장을 보다 보면 수동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진짜 동사를 우리는 정동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짜 동사가 있는데 그 자리에 만약에 목적어가 write가 쓰다는데 목적어가 없네. 그러면 이게 무슨 태가 돼야 됐다? 수동태가 돼야 되네. 그러면 원래 write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무엇무엇을 쓰다죠. 근데 무엇무엇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쓰여지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영어로 쓰여져 있네 이렇게 하는 거죠. 쓰다 이렇게 해석하면 쓰여져 있다. 문법 시험도 목적어 없네. 근데 시험 문제는 writing 이렇게 되어 있어. is, ing는 수동이 없잖아. BPP가 있어야 수동인데 이건 틀린 문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투부정사도 목주어가 있었는데 없다면 to be pp를 쓰는 거고 분사나 동명사도 목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주어가 없다면 being pp를 쓰는 거예요. 쌤이 동사의 성질 중에서 준동사가 태가 있다고 얘기했죠. 준동사. 아 동사처럼. 지금 여기를 보면 나는 읽는다, 책을 읽어요 이렇게 되는데 근데 어떤 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영어로 쓰여진 책이라는 거야. 아까 봤던 것처럼 write는 쓰다 무엇을 목적어가 필요한데 목적어가 없네? 그럼 수동태라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이 자리가 앞에 보니까 동사가 이미 있잖아요. 그럼 동사 자리는 아닌데? 그럼 수동태는 아니구나. 수동태라는 건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PP가 포함돼야지만 수동태라고 하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자리는 동사 자리는 아니니까 목적어는 없고 그러면 요거는 과거 분사구나.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할까?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아, 그러면 요거 이하를 묶어서 이렇게 꾸며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영어로 쓰여진 책 이렇게 해석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시험 문제는 또 어떻게 나온다? 여기에 문법 문제는 writing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write란 단어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목적어. 근데 목적어가 없구나. 아 틀렸다. pp 써야지. 이렇게 분사. 자, 지금 요 얘기를 선생님 아까 얘기한 거랑 같은 내용인데 반드시 목적어가 우리가 쌤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으면 자, use라는 단어를 얘 뜻이 뭐야? 수련의 뜻이 뭐야? use가 사용하다죠? 근데 사용되다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사용되다 이렇게 하면은 목적어 필요한가요? 필요 없지. 그럼 이 문장 use 뒤에 목적어 없어도 in이란 전사만 나오더라도 수동태가 돼야 되는 생각은 전혀 필요 없죠. 사용되다, 그것은 사용되다 하니까 무엇을 이 말이 필요 없으니까요. 그런 애들은 이제 이 수동에 대한 개념이 되게 힘든데 원래 use라는 단어는 무엇을 사용하다라는 타동사입니다. 근데 여기 뒤에 in이라는 전사밖에 없어. 응? 얘는 무엇이란 목적 꼭 필요한데? 없네? 아 그럼 요건 요 형태로 주면 안 되겠다. 뭘로?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이 돼야 되겠네. 그럼 이건 사용하다가 아니라 사용되다 요렇게 해석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동사뿐만 아니라 아까 봤던 투부정사, 동명사도 마찬가지고요. 너네가 이제 입시생으로서는 능동, 수동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수동태 배우잖아요. 잠깐 배워요. 그럼 그때 잠깐 배우고 끝나면 수동이라는 개념은 저기 멀리 가 있는 거야. 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초등부한테도 뭐 좀 가르치고 있지만 중학교 1학년 애들한테도 지금 너희들이랑 비슷하게 거의 뭐 몇 개만 빼고 똑같이 가르치거든요. 수업 시간에도. 근데 가르치는 이유는 학교 시험은 조금밖에 안 나올 텐데 가르치는 이유는 우리 뇌 자체가 그 선생님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뇌 자체가요. 처음에 들어온 정보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제 내게 된 거.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 하나 추가를 나중에 한 몇 달 뒤에 이제 하나 더 있대. 그럼 여기 자꾸 내 걸 머릿속에 다시 넣어서 얘도 이 뜻이 있구나.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미 처음에 들어온 정보만 있는 줄 알았던 걔만 내게 돼 있는 상태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안 들여오는 거지. 이걸 언제 느꼈냐? 중학교 1학년 때 좀 느꼈어요. 비동사에 대해서요. 우리가 선생님들이 보통 비동사가 뭐뭐 이다라고 해석하고 다 I am a student, I am a teacher 실컷 했는데 나중에 잠깐 뭐뭐에 있다 한 중학교 1학년 됐는데 뭐뭐에 있다라고 선생님이 해석하시고 넘어가는 거죠. 그 선생님 생각에 저건 뭐뭐 이다라는 뜻이 있었네? 있다라는 뜻도 있는 거야?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그러면 비동사가 뭐뭐에 있다라는 뜻도 있구나. 그래 알았어 이랬는데 이다라는 뜻이 이제 나한테 완전히 세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있다라는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됐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또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는 조금 처음에 내용을 외우는 부담은 있어도 그냥 가르쳐주자. 정말 아이가 못 받아들일 정도의 양은 좀 빼고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으니 그 정도는 가르치고 대신에 계속 반복시키자. 그게 이제 선생님 하나의 이제 티칭 하나의 방법이 된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이해하고 싶은 건 수동과 능동은 반반으로 생각하라 이 얘기예요. 능동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수동은 수동태 나올 때만 생각한다면 얼마 수동에 대한 친근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똑같이 능동수동, 능동수동, 능동수동 같이 생각해. 시험은 수동이 나옵니다. 능동태라고 하고 나오진 않으니까. 그잖아요? 수동태라고 문법이 있지 능동태는 문법이 없잖아.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수동에 대해서 심하게 생각해요. 학년이 높아질수록 수동은 더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수학이 있는 거야? 원래 수학이